만화책 주인공이 처음부터 영웅이고 처음부터 챔피언이면 그 챔피언이 몇 번 이기는지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질문지를 다 소진할 거고요. 그리고 더 추가 질문 있으면 저한테 눈치를 보내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남 작가님의 지난 10년을 설명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공연은 무엇인가요? 제 인생의 드라마는 그 10년을 설명할 수 있는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네, 나의 아저씨의 거기 아이유 씨가 연기했던 아이유 역할. 그쵸. 아이유 역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기에다가 달리기를 적었다고. 막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뭐 서류 뭐 자격증 이런 걸 다 적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달리기를 적었는데 그 왜 달리기밖에 없는 애를 뽑았냐. 근데 막 이것저것 다 쓰는 것보다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인턴 생활을 하는데 적합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원래 육상 선수였거든요. 중장거리 1500미 선수였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달리는 게 가장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드라마는 다 보지 않았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그 박세로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와인바 이태원에 차렸는데 작년 10월 말에 차렸어요. 볼보입니다. 볼보이. 근데 오픈하고 3일 뒤에 이태원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까지도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이태원 클라스의 그 가호라는 사람이 부른 그 시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되게 유치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단순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렇게 두 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라고 거기서도 이제 다리가 아픈데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 그 장치가 막 다 풀려 나가면서도 막 run 포레스트 이렇게 하니까 걔가 이게 없어도 보조 장치가 없어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이럴 때 좀 F입니다. 제가 현실의 삶은 별로 슬프지 않은데 영화나 드라마 속의 슬픔은 슬퍼요, 되게.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그 프레스트 검프가 저한테 되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은 그래도 계속해보자는 말밖엔이라고. 독립출판 작가로서 첫 책을 출간했을 때 가졌던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책을 출판했을 때는 모든 책을 다 소진하는 게 목표였죠. 전부 다 판매하는 게. 그때 1000부를 인쇄했는데 지금 한 60권, 50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다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책 보내달라고 했다가 포기한 책방이 꽤 많아요. 제가 어느 순간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책을 막 보내고 이런 과정을 되게 뭔가 어느 순간 게을리하게 돼가지고 이제 못 보내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보내달라고 했는데 몇 번 안 보내니까 이제 책방에서 더 이상 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을 내서 다시 인사를 하러 가는 겸 이거를 다시 입고를 해야지 내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 책을 내는 게 목표고, 그리고 그 첫 책을 냈을 때 목표 중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이게 다른 2차 저작물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어떤 컨텐츠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오디오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제 책 제목을 치면 오디오 드라마가 나와요. 몇십 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제 책 내용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책을 토대로 이제 그거를 드라마화 해가지고 이제 오디오 드라마가 됐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목표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추려서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찍다 보면은 되게 욕심도 많고 그걸 위해서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소기에나마 계속 성과를 내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들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외로우면 됩니다. 그거를 약간은 이렇게 대충 던져놓고 뒤에 설명을 하죠. 그 사람과 있고 없고의 외로움이랑은 다르게 그냥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건 더 외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거는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로울 때는 그냥 온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위드, 후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은 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제수 씨랑 일단 가는 건데 네. 제수 씨를 제외하고 누구랑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아, 제외하고요. 네네. 아주 어렵겠지만 아. 정말 어렵겠지만 어디 가고 싶냐면 뭔가 뉴질랜드, 캐나다 뭐 이런 데처럼 뭔가 대자연이 있는 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적당히 식량과 어떤 글쓸 도구와 뭐 영화까지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자연 속에서 좀 오랫동안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영화 속의 것처럼 뭔가 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버스나 마법의 텐트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안에서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답변이 그 와이프랑 아니면 아무하고도 가지 않는 그쵸 게 그쵸. 제일 예,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고 싶으면 누가 있을까요? 저기 황 PD랑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업이 배우인지라 저는 저의 생활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누구나 우리 얘기하러 가면 내 얘기도 하고 싶지 뭐 얘기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제 얘기를 잘 담아주기도 하고 불편함 없이 저를 바라보고 찍어주고 또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황 PD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내면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이자 작가로서 삶을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과 성장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지금 9살인데 그때 당시는 한 6살 뭐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뛰어놀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저기서 이러면서 일어나질 못해서 앞다리로 막 질질 끌면서 저한테 오려고 하고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 통장에 1,200만 원이 없었죠.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이 와서 이제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시는 거지로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낭만을 앞세워서 돈이 필요 없는 척하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척하면서 살지 않겠다. 돈은 중요하다. 돈을 반드시 벌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대학교 연극에서 이제 주인공 오디션에 떨어지면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막 거의 막 눈물바다가 돼요. 막 애들이 막 울고 불고 하길래 와 이 애들이 정말 열정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담당 교수님이 오시더니 너네들 왜 우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슬퍼? 오디션이 안 돼서 슬퍼할 게 아니라 왜 안 됐는지 생각하고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지. 이 시간에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왜 슬퍼하냐? 막 연기가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너넨 연기를 못해. 너넨 연기를 못해. 선생님 T였어요 내가 볼 때는. 너네 연기를 못하고 대학교 3학년밖에 안 됐고 밖에 나가면 단역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어차피. 이 중에 스타는 한 명이 나오면 정말 다행인 거다.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현재가 되게 굉장한 배우가 될 것 같다. 대학교에서 엄청난 연극 중에 오디션을 봐서 주인공을 한다고 해서 큰 배우가 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만 생각해라. 그러니까 힘들어할 시간에 너네가 연기를 좋아해서 하는 만큼 이 연기를 좋아하는 걸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되게 연기를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되게 즐기게 됐고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또 왜 안 됐지 막 뭐 이럴 수 있지만 뭘 바꾸면 다음에 한번 바꿔서 해볼까? 뭐 다음엔 아예 다른 분위기 가져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시도해보고 또 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보고 그래서 10명 중에 한 8명이 좋다고 한 걸로 이걸로 한번 가볼까? 가보고
뭐 아니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좀 재밌게 접근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저한테 있어서 좀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10년 이상 살아오게 한 배우님만의 열정을 지키는 힘이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성격이고요. 이게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떤 원동력을 얻어야지라고 어떤 계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형성되어서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뭉쳐져서 무언가가 되어 있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열정의 근원 자체가 그냥 현재의 나보다 괜찮은 내일의 나?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돈으로 얘기하면 오늘 100만 원 있으면 내일 101만 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의 내용 중에 의미로 삶을 지탱하면서라는 단락이 있는데 네.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이 작가님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셨는지, 그것이 강하고 큰 하나의 의미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소박한 의미인지, 요걸로 그 어떤 의미로서 삶을 지탱해 나가는지가 궁금하다고 써주셨습니다. 인생을 저는 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을 두 개로 다 나눠서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거시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증명을 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에게 되게 매 순간이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 같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만화책 주인공이 처음부터 영웅이고 처음부터 챔피언이면 그 챔피언이 몇 번 이기는지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애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이러던 애가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성장해서 막 복수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성장해서 복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었을 때 그 이야기가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 뭐 저도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끌어와서 여기에도 접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그걸 또 다시 베풀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저한테는 매 순간에 작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그 다른 책방에서 사가지고 끝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읽고 작가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은 책이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읽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작가인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는 거긴 한데, 요거를 작가도 괜찮고 영화배우도 괜찮고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작가님 목소리로 요거를 듣고 이걸 그 인사로 가름하고 박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시선은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 나를 맞추면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나를 맞추어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무언가가 되기 위한 본질은 내 안에서 비롯된 생각이 쓰이고 그려지고 전달되는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며 한 발 나아가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걸음도 금세 상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나는 언제쯤 내가 되고자 하는 것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 움직여 볼 수밖에요. 내 안의 동그라미를 그려나갈 수밖에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북토크를 했는데, 이게 제 책에 관심을 갖고 이제 와주신 분들을 마주하니까 마치 연극 했을 때처럼 되게 관객들 앞에 서는 기분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어주신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글을 꾸준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